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상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의 부동산 파트입니다. 재건축 통과 음마는 달리고 싶은데 아직 갈 길 멀다. 음마가 이게 뭐 35층인가요? 통과되는 것 같아요. 근데 35층 아니고 49층까지 원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더 변경으로 도전을 하실 것도 같고, 서울이 뭐 이렇게 35층에 꼭 좀 매달리는 그런 이유가 좀 그러죠. 50층, 49층 공법이 좀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긴 한다고 하는데 뭐 70층 지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자, 대기업 품은 울산 평택 구미 4,800세대 분양 키워드 직주근접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 개입 전세 사기 협회 단속 건조야. 이건 뭐 협회에서 말한 것 같은데, 협회 회장님, 이런 쌀데기 없는 짓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엔 쌀데기 없어요. 단속권을 어떻게 협회가 가져가나요? 단속은 공무원이 해야지. 그리고 같은 공인중개사를 단속하는 것 자체가 힘들 거고, 또 누구는 봐주고 제대로 단속도 못해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협회는 제발 그 공인중개사들의 먹고 살 수 있는 밥거리, 먹거리 이런 걸 해결해 줘야 돼요. 쌀데기 없는 짓 하지 말고. 저도 공인중개사지만 공인중개사 협회 회장이나 내가 임원이 된다면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분양 대행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관리 업무 맡은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아니어도 되는데, 판매를 담당한 사람들은 무조건 공인중개사 자격증 아니면 다 형사처벌하게끔. 분양 대행하는 사람들이 사기 오지게 치잖아. 대한민국 법률이 분양 대행하는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부동산을 팔아 치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논리가 공인중개사보다 더 회사가 더 똑똑하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그냥 상가를 분양할 수 있고 아파트를 팔 수 있고 공장도 팔 수 있고 지산업사들 막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산 사람은 누구야? 개인들이잖아. 개인들을 상대로 사기 오지게 치죠. 가짜 번호로 가짜 명함 파서 다 그거 사기치고 있잖아. 그런 거 연구 영역 맡겨서 교수분들한테 돈 주고 좀 맡겨가지고 통계 다 뽑아내고 해가지고 요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을 싹 다 판매 자격증 박탈시켜버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박탈될까봐, 자격증 날아갈까봐 그나마 공인중개사 분들도 내 자격증 날아가도 돼. 사기 큰 거 20억짜리 100억짜리 치려고 한 사람 당연히 있겠지. 그래도 훨씬 자정되고 깨끗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 그리고 뚝뚝 떨어지는 아파트값 한 주새 최대 하락폭 경신하고 있습니다. 실시만 소비자 잡아라 유통값, 이거는 부동산하고 상관없는데 꼭 이런 거 올려줘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충남 아산의 아산자의 그랜드파크 10월 분양하고요. 그 다음에 청약시장 다 죽은 거 아니었다. 부산시장에 78점 통장이 나왔다고 하고 있는데, 자, 내년이 더 최악이라는 분양시장 유축의 다급한 건설사 속도전입니다. 분양하면 미분양 우려, 분양 안 하면 금융부담 증가,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 예상, 분양시장 재장기화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내년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지난 20일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시장과 관련해 뉴시스 취재진의 질문에서 회사 내에서 분양 경기가 더 위축되기 전에 최대한 분양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고, 이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시장 상황이 좋을 때 분양에 나서야 할 것 같다며 청약 리더를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계약률을 높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고, 이딴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이른바 로또판으로 불리던 분양시장 열기가 급속도로 가라앉은 가운데 건설사들이 최근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 정부가 최근 서울 비롯한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규제 지역 해제로 주택담보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청약 조건 및 세금 부담 완화 등 분양 시장이 이전보다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년 가치 기간 대비 3배가 넘은 총 5만 9,911가구 분양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 분양 물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년과 다르게 분양 물량이 급증했고요.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 예정인 아파트 물량은 총 74개, 단지 5만 9,911가구인 것으로 집계됐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하면 총 가구수 4만
120가구, 일반 물량은 31,151가구가 늘어난 수치고요. 지역별로 수도권 35,508가구의 분양 예정이고요. 경기에서 가장 많은 24,414가구가 공급되고 서울도 6,612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지방에서는 충남 9,602가구, 대전 5,546가구, 경남 3,146가구, 충북 2,672가구, 대구 2,528가구, 전북 1,634가구 등 예정되어 있고요.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공급 세대수는 전국 예정 물량의 총 31%입니다. 금리 인상 기조로 분양 시장이 더 위축되기 전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선분양 구조상 건설사들이 초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계약자로부터 상당수 현금을 선수금 형태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을 감수하고 밀어내기 분양이 나선다는 것입니다. 또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이 증가한 것도 한몫하고 있고요.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우려로 분양을 더 미루면 금융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분양을 하기 전부터 미분양을 우려되고 분양을 안 하면 금융부담이 늘어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고요. 분양시장에서 미분양 물량 꾸준히 쌓이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담 증가로 청약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올 연말까지 16만 가구 공급될 예정이니 미분양 물량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증가세입니다. 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업 미분양 물량도 늘었고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2,722가구로 지난해 말 17,710가구 대비 85.8%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509가구에서 5,012가구로 3배 넘게 늘었고요. 지방은 27,710가구로 1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악성으로 불리는 중공업 미분양도 7,330가구 달했고요. 서울의 중공업 미분양은 188가구로 한 달 새 24.5% 증가했고요. 경기, 인천 등 수도권 2.5% 증가했고 1,04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양시장의 특성상에서 건설사들이 앞다퉈 분양에 나선 것은 향후 분양시장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말했고요. 미분양이 늘고 주택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공격적인 분양에 나선 이유는 금리 상승기가 이어지면서 향후 분양시장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악재가 겹치면서 분양시장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갈수록 금융부담이 증가하면서 건설사들 울며 계좌 막기식의 주택 공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유동성과 자본 규모 등으로 고려할 때 건설사들의 미분양보다는 현금 흐름 둔화를 더 우려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될 거라고 봐야죠. 건설사들이 지금 벌써 한 2군데 부도, 지금 충남 건설사 하나 6위, 충남 6위 건설사 하나 부도 났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부도 날까 찌라시 돌고 있고요. 증권사들도 2곳이 좀 힘들 것 같고, 계속해서 건설사들이 부도 나고 뭐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소식. 그리고 내년이 더 힘들고 내년에는 더 많은 회사들이 또 부도 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되어집니다. 이상 내년이 더 최악인 분양시장, 위축에 다급한 건설사 속도 좋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